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기소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고소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사상 분쟁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고소사건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10% 초반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이 사기,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그중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사기 사건 중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및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및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주고 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못 받은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돈을 빌려준 것을 못 받은 적도 없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물품을 공급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나는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된다면 돈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근심, 걱정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하였고 공사를 하였고 물품을 공급하였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기죄라는 형법이 등장합니다. 사기죄 하면 수많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기죄에서 사기라는 단어보다 기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망이 있어야 재산 처분 행위가 있고 재산 취득 행위가 있고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기망이라는 단어 절대 잊지 마세요.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대여금 등으로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고소, 즉 사기죄도 포함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위험스럽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할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돈을 주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 능력을 속이는 등의 기망 행위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되 좀 더 신중을 기하여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격언 중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전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속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속이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망행위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구별해야 하지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망이란 애초부터 채무를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변제할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를 현혹해서 이익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채무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마음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성립하기가 어렵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중요한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가 변제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망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기망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해당이 되고 명시적, 묵시적, 부작위 등으로 속이는 모든 행위가 기망이 됩니다. 사기죄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기망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할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는 기망 행위를 채권자 보고 입증하라고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 채무자와 채무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밝히라고 하는 법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형법을 일반 채권자들이 바꿀 수가 없다면 형법에서 요구하는 기망행위 입증을 반드시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형사고소를 해봐야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당시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채권 채무 관계 성립 전과 후에 채무자가 기망 또는 약속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채무자가 채무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약정한 이자 및 물품 그 밖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였는지,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피해자들이 없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채무관계 성립 당시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증거자료 및 녹취 및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채무자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 및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해서 채권자가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화녹음, 문자, 카톡, 문서 등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 두 번째,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세 번째,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 또는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재산조사, 민사소송 등에서 각종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할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일부 돈을 변제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백하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이를 일부 변제했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나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를 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검찰청 내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또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기망행위를 입증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채무자에게 기소가 될 수 있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 또는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라고 요청하여 채권자와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죄 범행 구조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취득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피의자, 즉 채무자가 행하는 행위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처분행위는 고소인, 즉 채권자가 행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고, 채권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재물상 이익을 보는 취득행위로 이어지는 사기죄, 지금부터 처분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재산적 피해 또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은 사기죄 말고도 절도죄가 있을 수도 있고 강도죄가 될 수도 있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재산 처분을 당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 즉 자발적으로 재산 처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사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자기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자기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부자기도 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사건,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물품 대금 사건, 투자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투자금을 받지 못한 사건, 책의 판매 부수를 속여 인지대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손해배상 사건, 회사 및 제3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부당이득 사건 등 모두 처분행위가 될 수 있고, 제3적 처분행위가 있다면 처분행위로 입은 피해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처분행위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재산 처분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누구나 고소할 수 있지만 사기죄 고소를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사기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 및 기망행위, 처분행위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였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조한 수표 이외의 다른 담보를 피해자들에게도 교부한 경우도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번째, 사기죄 처분 행위는 자기에 국한되지 않고 부자기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도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저당권 또는 가등기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을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전 취식이나 무전 숙박의 경우, 부자기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본 사례입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개인 파산 제도이며, 파산 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 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 호소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서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채무자가 전혀 엉뚱한 곳에 빌린 돈을 써버렸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허위로 알렸고, 만약 사실대로 고지를 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용도사기와 관련한 판례로, 용도사기란 돈의 사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한 상대방을 속인 뒤 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리는 채무자 중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물품 대금 및 각종 대금을 변제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 등 나름 채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채무자들이 많지만, 이런 채무자 중 채권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분 행위를 부정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금전 대여 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 돈을 갚겠다는 의사와 능력, 즉 변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고, 또한 계속적인 물품 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사 도급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공사 기성 고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사 대금이 산정되었다 할지라도 실무상 도급인이 자금난 등으로 공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급인이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인 대물 변제로 공사 대금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인이 제3자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마쳤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일정한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대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증금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기도, 굿 또는 부적 등으로 보수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사기죄 고소 또는 사기죄 성립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기죄 고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논리정연하게 사기죄 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 및 법리에 대한 설명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의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된다 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채무자의 불합리한 처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사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채권을 회수 또는 피해 회복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